입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것들을 조금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대예언을 해보자면 우리 대연 들어갑니다. 갑자기 아이보리님은 주목하세요. 아이보리님은 어떤 분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90%의 확률입니다. 주도 신중을 만납니다. 주도 신중을 만나니까. 주도 신중을 만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단 일인데. 그 표 좀 저한테 자세히.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아니 너무 재밌네요. 아이보리님은 갑자기 지금 그 다리를 네, 꼬고 막 이런- 자세가 변했어 네, 지금. 네, 네. 우리 지금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준비했어. 우리 청춘들이 또 들으실 수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으실 때 이렇게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이거 방송 듣고 계실 수 그럼요. 있어요. 내가 그럼요. 좋아하는 사람, 썸 타는 사람, 혹은 떠올려 나랑 주세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 네. 떠올린다. 어쨌든 우리 아이보리님은 주도 신중의 어떤 상대방을 왜냐면 사교하고 안정이 높으시거든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언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교 안정하고 친해요. 친한 건 사교. 친한 사람. 근데 예. 일례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보리님 주위에 사교 안정인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귀어 남자 사람 친구. 예. 아, 그럼 사교 또 성현 안정이시나요? 중이니까. 예. 안심하십시오. 네. 둘이 사귀진 않습니다. 사귀지 마세요. 전혀 절대 안 건강해. 사귀입니다. 절대 안 사귀입니다. 네. 왜냐? 신비롭지 않아요. 과학적인 거구나 이게. 이건 과학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녹음하고 신비롭지 있는데 않은 거야. 제일 두 머스타님하고 아이보리님 눈빛이 다 이렇게 약간 쳐져 있어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눈빛이 지금 확 빛나. 들어왔어. 예. 조명이 조명이 들어왔어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모두에게 되게. 이게 사실 이게 네. 감정적인 이게 데이터가 있다. 과학적인 거다. 그럼요. 사교 안정끼리는 신비롭지가 아니. 않다. 그래서 제가 음. 디스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자, 그래서 퍼즐. 네. 맞아. 여러분 퍼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저희가 2부로 갑니다. 네네. 이게 더 길어질 것 님의 같으니까. 예언을 듣고 네. 계세요. 사교 안정하고는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사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건 사람이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맞아. 다 아니까. 편하긴 하죠. 편할 순 있지. 맞아. 편하죠. 네. 왜냐면 나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보완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네. 좀 주도나 신중한 분한테 음. 은근 뭐라고 할까 매력을 느껴요. 아 이거는 좀 제가 약간 느낀 건데 연애보다는 함께 지낼 사람을 찾을 때 이걸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네,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아이보리님은 신중이 되게 적게 나왔거든요. 하나가 나왔는데 이럴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나 있네요. 하나. 네. 사나나. 이런 신중하지 못한 분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보리님이 은연중에 이런 신중하신 분이 아. 이해는 안 가는데 끌릴 수는 있다는 되게 거죠. 든든함을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줄줄 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거든 제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뭐 다룰 때도 어. 이렇게 다 부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안 되면 힘으로 막 음. 이렇게 그런 거를 조금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되게 멋있다라고 멋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차분하게 뭔가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추측을 해보면 아이보리님 그렇게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좀 짐도 전날 즉흥적이고. 싸는 스타일.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자기 주장 많이 안 펴면서 누가 이번엔 그럼 그냥 태국 한번 가볼까? 네. 그러면 태국 가자. 가자. 할 수 있어요. 이러실 맞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형태인데 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권을 놓고 온다거나. 맞아. 큰일 한 번씩 겪어요. 네, 뭐 아니면 뭐 꼭 필요한 뭐 가져오기로 했는데 둘이 여행을 간다. 그럼 친구하고 아니면 셋이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뭘 놓고 온다거나 이럴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팀에 신중형인 분이 계시다. 음. 주도형인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물건도 안 잃어버리고 좀 멋있어. 계획도 미리 세우고 그럴 수 있는 막 거죠. 다 준비해 오는 거야. 막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끌려가지고 음. 그게 있잖아. 나와 달라서 끌렸지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 그쵸. 그게 항상 아이러니. 극혐되는 극혐.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이 연애 문제에서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말이 꼬이네요. 방송 들으시는 분도
이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러한 나와 친밀한 사이에서 하면 여러 가지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랑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끌렸지? 혹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끌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조직에서도 회의 장면에서 특별히 그런데 누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됐습니까? 아무래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고 음.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부장님이 되게 주도형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뭐 자리가 또 사람 만든다고. 네. 그 다음에 뭐 대리님이나 중간 관리자급 이런 사람들이 주도형일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 이제. 그 주도형이면서 사교형일 수도 그쵸. 있죠. 맞아. 네. 일을 실무를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되게 한국 사회에 제가 그 조직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해서 회의 장면을 가보면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맞아. 한 사람이 얘기하고 마지막 지시하고 이렇게. 그러죠. 지시하고 질문하고 했어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막 교육을 해요 또 거기서. 앉아봐. 네. 앉아봐. 라면 이제 네. 교육을 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안정 신중형인 분들이 되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귀에 막 피나고. 귀에 귀에 피나고. 그래서 회의가 마무리 지어질 때쯤에 이제 사교형 분들이 그럼 밥 먹으러 가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도 이 유형이 다르면요 좀 힘든 거죠. 그쵸. 그래서 대개들 안정형이나 신중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께 일할 때 그래서 다르면 SBS 스페셜에서도 나오던데 어떤 부부가 격렬하게 싸우더라고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다른 거를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잘못됐다. 설거지를 예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바로 치우거든요. 바로 치워야죠. 저는 그러니까 밥그릇이 하나나 두 개만 나와도 아니면 차 한 잔 마셔도 그냥 설거지를 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도 그쵸, 거기 너저분하게 있는 그냥 거. 너부저분하게 있는 게 싫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라지? 그걸 왜 하나 있는데 설거지를 하냐. 그러니까. 물 낭비에 뭐 낭비나. 그래서 몇 개를 모아서 하시는 분. 우리 엄마 어머니 그러세요? 네, 대거로 하시. 한 번 다 모아가지고. 네. 그걸 뭐 할 때마다 하냐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명분이 세제를 아끼고 물을 그렇죠, 아끼기 물을 위해 아끼고. 한 번에 해야 네,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모아서 능률적으로 한다.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크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부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인일 때는 내가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나의 되게 개인적인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부가 되면 여지없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다르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관계들, 그러니까 부부라든가 연인 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서로 합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이 손발이 잘 맞아서 가야 되는 이 팀들 같은 게 요즘 팀제로도 많이 그렇죠, 요즘은.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창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반복되게 사교 안정형으로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주도 신중으로 계속 반복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화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 편한 옷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옷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 옷을 입어봐라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거죠. 그쵸. 그 사람한테는. 근데 안 맞고 심지어는 안 맞는 걸 보고 저 사람 불편하겠네가 아니라 저 사람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요 유형들을 내 유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형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알아야 된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아이보리님의 이 디스크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이라는 어떤 유형으로 이제 이것은 개인의 그 행동 패턴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 테스트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지금 두서없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연인에 대한 이야기, 뭐 부부나 그냥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해서 그 나를 알고 내가 어렴풋이 알던 나를 조금 더 이 도구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게 되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 디스크 테스트를 하면 워크숍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작은 규모로 하진 않아요. 좀 큰 규모로 해요. 아, 그래서 주도형은 주도형끼리, 사교형은 사교형끼리, 안정형은 안정형끼리, 신중형은 신중형끼리 같이 이제 그룹으로 모둠으로 모여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예수님 해본 거 같아요. 계획을 네. 한번 세워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렵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획을 저는 세우는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데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달라는 대로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지 상관없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도시를 거쳐서 가는 것도 상관없다. 그랬을 큰일인데? 때 2박 3일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쨌든 부산 찍고만 오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여행을 계획하고 갔다 오겠느냐라고 이런 해서 질문을. 전지를 하나 줘요. 아, 전지를 한 장 줘서 거기에 그려보게 합니다. 이제 같은 유형끼리 그려보는 거죠. 음.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그 차이점들이. 이게 사실 그룹이 크고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만약에 체크를 했다고 하면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특징적으로 약간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어떨 진짜. 것 같으세요? 이게 그 풍경을 간략하게라도 네. 그려볼 수 있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빨리 끝나는 게 주도형. 그렇죠. 주도형들은 모이면요. 통성명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한 10명이에요. 그러면 주도형끼리 딱 모이잖아요. 그럼 이미 펜은 잡았어요. 통성명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 제가 경험해봤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이미 펜을 잡아서 뚜껑을 열었어요. 매직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죠. 누군가는 이미 뭘 쓰려고 해. 그리고 누가 먼저 얘기해보세요. 이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타고 갈까요? 볼로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개 그림이 어떻게 되지냐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분들은. 되게 빨리 비행기 타고. 그냥 빨리 가는 게 맞아요. 뭐냐면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딱 그렇게.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딱 간단하게 그리고 끝내는 팀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주도형이 제일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해보면 시작도 못하는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 사교형 아니에요? 사교형? 신중형이나 사교형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안정형들이 일단은 안정형 세신 분들이 모이면요. 일단 통성명도 못해요. 이분들은 통성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약간 좀 쭈뼛거리고 있나? 이렇게. 약간 그분들은 일단 자, 서로 그러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약간 사교성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껴있으면 그분이 그래도 우리 기왕 모인 건데 나다다. 서로 소개는 좀 하고 시작하면 그 어떨까요? 중에 라고 하면 한 분이 하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통성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통성명이 끝나고 나면 또 기다려요. 그럼 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약간 이거 좀 한두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이거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이 뭐부터 그리는 게 좋을까요? 막 이런- 일단 지도부터 그리고. 아니 그 펜 색깔도 고르는 거 아니야? 막 검정색으로 쓰려고 했 이 색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누가 그리실 건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려보신 적 있어요? 그렇진 않은데 그럼 한번 그려보아 주실래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 제가 사교형의 풍경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제가 약간 될것 사교형 같아요? 느낌 좀 있거든요. 네. 사교형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여행 가는 거 그리더라도 일단 오픈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였잖아. 일단은 알아야 돼 서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저번 주에 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뭐 저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고 부산에는 뭐 어디 가본 적 있어요? 부산에 좋은데 뭐 있어요? 그냥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맞아. 계획은 안 세우고 네. 서로 어디가 부산이 좋았으며 나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했으며 하면서 알아가는 오프닝이 일단 30분 정도 필요해요. 이 얘기가 정확한 게 그래서 사교형들은요 모이잖아요. 계속 웃어요. 깔깔깔대요. 제일 시끄러워. 빵 터져요. 빵이 몇 번씩 터져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자꾸 사교형을 힐끔힐끔 쳐다봐요. 맞아. 뭐가 저렇게 재밌지? 저는 알던 사람들이야? 뭐야 이렇게. 그러면 1시간 안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아. 40분 이러다가 나중에 10분 돼서야 10분 남겨놓고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숙소만 정하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계획은 가서 정하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보통 그런 편 같아요. 사교가 높은 분들이 이 패턴으로 어. 가요. 예. 나는 그래도 정하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맞아요. 안정이 있으시니까 아. 아무래도 뭘 하라고 한 거를 좀 따라주고 싶죠. 그쵸. 왜냐하면 이런 해줘야지. 마음이에요. 네. 일중심적이라기보다는 해주셔야 된다는 표현했는데 저 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아, 맞아. 그래도 또 무시하면 안 해줘야지. 그래도 되잖아. 진행하는 분의 아. 어떠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지. 아. 신중들은 그림 그릴 때 이게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전혀 상상이 신중 어떻게 할까? 어떨 것 같아요? 전지가 있다. 매직이 있고 10명의 사람들이 신중에 둘러앉았다. 10명까지는 아니에요. 신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5명 정도일 겁니다. 엄청 핸드폰 검색할 아, 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응. 이거 안 보고 핸드폰 소름 검색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진행을 그니까 맞아.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신중형들은요. 이 음. 미션을 내줄 때부터 걸고 넘어져요. 뭐냐면 몇 박 며칠입니까? 맞아. 언제까지 돌아와야 됩니까? 아 맞아 그 룰을 꼭. 룰을 물어봐요. 파악해. 룰을 파악해요. 아 맞아. 꼭 부산에 그렇게만 가야 됩니까? 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마음껏 쓰세요. 무제한이면 안에 정해주세요. 맞아. 그래서 정해줘요. 아니 그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정해줘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얼마? 나 어, 100만 원, 계획을 세울 수 50만 있어요. 원 아니 이렇게. 진짜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진짜도 아닌데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고.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양보하는 마음으로 정해드려요. 오 지금 근데 이거 이미지 음, 스타일이랑 연관이 있다고 제가 확실히 느낀 게 그 약간 위쪽 주도 쪽으로 갈수록 좀 브라이트한 느낌. 그쵸. 밝고 맞아. 더 튀고 좀 비비드한 느낌 있고 중간이 약간 뭐 라이트 톤이라고 해서 조금 탁한데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 뭐 이렇게 파텟, 아이보리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네. 네, 네, 신중은 신중은 좀 딥. 약간 딥한 톤으로 네, 컬러로도 볼 수 그런 있겠네요. 색깔. 칼라로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일리가 있는 그런 것 게 같아요. 있어요. 응. 왜 그러냐면 이제 말하는 속도나 빠르기도 그렇거든요. 아, 맞아.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나 빠르기를 두 봤을 때 분은 어떻게 지금 되나요? 저에 비한다면 모터를 그렇죠. 그쵸. 저희는 들으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네, 느낌은. 단어를 세 개를 네. 말할 때 네. 제가 하나를 얘기하는. 그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얘기는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잖아요. 음. 내가 볼 때는 안정 신중형들이 듣기는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쟤네 왜 이렇게 떠 있지? 떠 있고 말도 빠르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정 신중형들은 벌써 느끼시겠지만 안정 신중형들은 톤이 낮고 네. 말이 사실 속도가 느려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다중인가 봐요. 아이보리 왜냐면 사교하고 안정이 있으시니까 네. 상황에 따라 그런 특성들을 드러내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일 때는 좀 이렇게. 아이보리님은 제가 느끼기에 뭐가 있냐면 말은 빠르세요. 속도는 빠른데 톤은 낮아요. 맞아. 그건 있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소 그거에 비해 지금 저 머스타드나 들으시는 분도 알 거야. 머스타드나 프레스트님. 우리 프레스트님은 네. 약간 격양되어 있는 톤이 있죠. 저도 모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건데 누가 지금 싸우는 줄 알아요. 느끼지 못했어요. 맞아.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게 이렇게 맞아. 라고 하는데 신중형 분들은 그래가지고 조금 뭐냐면요. 조금이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가시려고요? 왜냐면 이렇게 계획표를 짜요. 도표를 그리고 진짜 계획- 그렇게 가도 될 가도 될 것만 만큼. 그, 아까울 정도로. 그리고 시리가 등판했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애플 와치가 지금 등판해가지고 네. 네, 애플 와치가 네, 지금 등판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신중형들은 아예 계획을 짜서 진짜 신기하다. 자기들도 아까운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한번 갈까요?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을 짜세요. 아예. 예산을 짜세요. 우리 사교형들이 이제 묻어가는 거죠. 그쵸. 신중형. 이거 괜찮네. 그럼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걸 나와서 발표할 때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는. 뭐냐면 나와서 이렇게 전지를 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럼 싸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지 막 이런. 네.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짜고 갑니까? 맞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가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근데 제 친구랑 네. 저 얼마 전에 여행 갔잖아요. 뭐 여행 다녔죠?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약간 어땠어요? 그냥 던져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정도. 그냥. 여행의 전반적인 느낌과 테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소한 뭔가 이렇게 행복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하면 제 친구는 신중한 편이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디테일하게 여기를 들러서 이 시간 딱 정해서 여기를 들러서 그러면 저는 분말이 없어요. 좋다. 그래, 이렇게 그래. 가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뭐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전혀. 왜냐면 같이 가면 좋으니까. 네네.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우리 터무니없는 거일 때는 그쵸. 그럴 때만 살짝 네, 개입을 하고. 이거는 조금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유형들끼리 서로 조금 이해해 주려고만 하면 되게 상호 보완적이 되면서 맞아요, 좋은 맞아요. 팀을 이루고 맞아요. 베프가 되는 거예요. 네. 베프가 되고 좋은 팀이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좋은 연인 관계, 좋은 부부 관계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형이 약간 뭔가 이렇게 시작을 쉽게 못할 때 주도형들이 좀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고. 그쵸. 그렇죠. 근데 다소 이제 포문을 열었으나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심중형들이 신중하신 분들. 약간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음. 우리 그러면서 분위기가 약간 뭔가 너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지면 우리 사교형들이 나서가지고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죠. 유효하게 풀어줄 수도 있는. 다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거 다 사실은. 필요하네요, 진짜. 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서 배제하는. 그쵸. 아까 말했듯이 안 맞아라고 안 얘기하는 맞아. 거. 맞아. 나 쟤하고 안 맞아.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막 주마등처럼 안 맞아. 저도 굉장히 저랑 안 맞았던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스쳐가요. 네. 그래서 좀 피하고 그 스타일들을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주도형들은 주도형들끼리 만나는 경우들이 많거나 맞아요. 재밌는 건 주도형은 안정형들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춰주니까. 맞아. 근데 안정형들은 되게 힘들어요, 주도형이. 그래요? 네. 힘들죠. 네. 좀 속도감이 좀 안 맞는 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뭐냐면 자기 스타일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상대방 스타일을 이해를 점점점 못하게 돼요. 무장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좋은 방법은 나의 이거를 사회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나의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기보단 상대방의 캐릭터에 한번 그거를 틀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흡수될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포용해보는 그렇죠. 것도. 네. 그래서 이게 취지가 뭐냐면 서로가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상호 배제하지 않고 상호적으로 원팀을 이루는 거죠.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연인도 맞아요. 원팀일 수 있고 맞아요. 부부도 원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나마 이게 있어요. 뭐냐면 손윗 사람들. 그러니까 연장자라든가 형이나 누나가 일일 들어서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강한 유형. 예를 들어서 형이나 누나가 주도사교예요. 그리고 동생이 안정신중. 그러면 그나마 평화. 맞아요. 그러면 좀 되죠. 왜냐하면 따라가요. 그렇죠. 안정신중이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되게 힘들어요. 하극상이 일어나나요? 약간?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교 안정이에요. 네. 누구야 그 형이 손윗 사람이. 그다음에 손아래 사람이 주도신중이야.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게 형은 맨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분위기나 띄우려고 하고 철없어 보이고. 철없어 보이고. 저래서 계획도 없어 보이고. 허황돼 보이고. 어? 그런데 사람 좀 사람 좋기만 하죠. 형은 사람은 좋은데 그 얘기가 나오죠. 아는 착한데 뭐 이런. 사람은 좋은데 뭔가 좀 실속이 없어? 이런 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실속 없다는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쓰는 것 같아요. 성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실속 없다. 그런 말이 부부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주도적이고 사교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고도 가끔 치시고 사업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벌리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아내분이 생활력 있게 뭐 막 커버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여자분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자분이 완전 남성 스타일이시면서 사업가적 기질이 있고 막 이런 분들. 그러면 남편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내분은 남편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해. 남자가 너무 좀스럽다. 좀스럽다. 푸가 있어야지 남자가 이렇게 답답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안정적이고. 이러면은 진짜 극단적인 거구나. 그렇게 돼서 되게 갈등으로 올 경우에 어떤 경우가 오냐. 연인들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스타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주도 사교고 남자분이
안정 신중이면 갈등이 요소가 네, 있다.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오죠. 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연애할 때는요 되게 열렬했어. 뭐냐면 뜨거웠겠다. 안정 신중인 이 남자분들이 그 주도 사교인 여자분이 되게 너무 매력적으로 매력있는 그럼요. 보인다. 저도 네.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그쵸. 표현도 잘해주면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응. 약간 망설이고 머뭇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이렇게 조금 마음이 갈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얘기도 해요. 뭐냐면 차라리 유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잘 좀 사는 오래, 경우들도 있더라. 좀 뭐 여권 놓고 오면 어떠냐. 네. 여기 못 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관계 유형이 아니고 일 중심적인 그럼 뭐 막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면 뭐 되지. 하면 되지 네. 뭐 막 그러면 이분들은 막 취미 많이 하고 막 일도 같이 하고 이러거든요. 음. 막 동업자들끼리 네. 부부인데 동업자 같아. 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을 수 있거든요. 워낙에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슷한 유형.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 끌려. 일단 맞아요. 안 끌려요. 어느 기간 이상 보면 그냥 뭐랄까 연인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동료, 네, 베프. 동료가 베프, 동료애가 생기는 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이 들어서 결혼하면 모르겠는데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제가 늘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탄성이 확 나오는데 아이들은 내 유형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참 신비로워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나올까요? 다르게. 그러니까 제 동생네가 그런데 이 부부가 비슷한데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나가 겹치고 하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전혀 다른 유형인 거예요. 아빠하고 딸하고 전혀 다른 유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걱정되는 게 그건데 뭐냐면 아이가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우리 네. 애가 그래서 얘가 자기 기질대로 못 살고 자꾸 혼나고 야단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 동생은 안정신중형이거든요. 근데 제 조카는 내가 딱 봐도 검사를 안 해봐도 주도사교예요. 주도 유치원 다니는데 주도사교.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조용히 얘기해라. 좀 산만하다고 생각하는 산만하다고 애기한테. 네. 제발 좀 조용히 얘기해라. 근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요 얘가 발표도 잘하고 똑똑하고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근데 집에만 오면 혼나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 정신없다. 명랑쾌활 정도인데 네. 아빠가 볼 때는 약간 그쵸, 이게 불안하게 보이는. 네. 부모지만 어쨌든 나의 성향이랄까요? 그런 다른 아이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부모 입장에서 자꾸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든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성격으로 내가 골라서 그렇게 할 수가 할수 없어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성격의 부모가 있는 게 육아에는 조금 더 아이 정서를 그렇죠.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한쪽이 이해 못하면 한쪽이라도 이해를 해줘야 맞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그러면 훨씬 더 뭔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넓이가 맞아. 더 넓어진다.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유형이신 분들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정말 배우셔야죠. 근데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기해야 된다. 나한테 전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냥 일단은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디스크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 맞아. 못해요. 이해는 못해.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걸. 네. 이해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해한다라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나를 인정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나? 이해들 못 이런 해주나? 말. 미안함, 죄책감. 그러니까 안 되나 봐. 결국은 뭘로 가죠? 안 되나 봐. 안 돼요. 나 어쩔 수 없나? 이거 어쩔 수 없나 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닫고 약간 이제 소통의 문을 닫는 경우가 그러면 있죠. 되게 절망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그 뭐라고 할까 과열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타이어만 도는 거. 타이어 타다가 나중에는 엔진이 타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해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라기보다는 이해 못한다는 걸 인정하시고 암기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암기해라.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 있는데 전 여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거야. 이 사람은 나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해준대요. 너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줘. 뭐 이럴 순 없어. 맞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오늘 입고 온 옷이 되게 어울리는 걸 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그럼 남자가 오늘 입고 온 옷이 어울리는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네. 왜냐하면 다년간의 연애 경험을 통해 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줄 능력이 전혀 없다.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인정을 한 거야. 너무 훌륭하다. 현명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현명한 게 뭐냐면 인정하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한다든가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는 게 좋죠. 그쵸. 상당히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에서 기능적이라고 얘기해요. 기능적. 네. 그러면 사실 웬만한 남자는 이렇게 여자친구 해달라는데 그 기분이 좋아진다면 안 해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보리님이 얘기했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돼야 사람들은 어떤 게 해석되고 이해돼야 행동으로 그렇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가치의 문제예요. 네. 내 가치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로 자꾸 가면 힘들어지는 건데 맞아. 이게 나 뭔가 안 맞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옳고 그르다 보기보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어져요. 자꾸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괴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억지로 날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암기를 하고 이거죠. 저 사람한테 저게 좋은 거니까. 저 사람한테 저게 편한 거니까.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하는 거죠. 그게 훨씬 하신 말씀이라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죠. 우리 심리니분들 이거는 되게 유익한 좀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팁이에요. 꿀팁인데 방금 하신 말씀 뭔가 이해하다가 좀 지치면 그냥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한번 그냥 인정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걸 인정하고 외워보자. 이 사람이 뭘 시키면 그냥 그대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자. 그럼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직 뭐가 뭔지 기능도 다 모르는데. 우리 작곡할 줄 모르고 작사할 줄 모르는데 음악을 즐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가 뭐 음계가 어떻고 뭐 키가 어떻게 해서 몰라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꼭 이해해서만이 그거를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는 거죠. 암기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암기해서 해보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디테일하게. 저도 오늘 방송을 제가 진행자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행자로서의 어떠한 것보다는 우리가 반반 방송이잖아요. 제가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되게 공감하면서 오늘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보리님은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나를 또 받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를 굳이 하려고 해서 서로 고통을 계속 낳는 것보다는 난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노력해본 정리가. 네. 아이보리님 고정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이보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고슴도치의 사랑이 떠올랐어요. 뭔가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끌어안으면 서로 찔리잖아요. 그쵸. 근데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보리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고슴도치의 사랑이 좀 떠올랐어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고슴도치 심리니 여러분들 끌어안지 마시고 너무 억지로 끌어안지 마세요. 맞아요. 다 품으려고 하기보단 어느 정도는 거리 내가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2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을 어쨌든 들으시면 오늘은 굉장히
저 1회는 오프닝에 가까웠고 네, 오늘은 많은 것들을 조금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네. 내용들이 처음에는 MBTI 뭐 이렇게 오늘 했던 그쵸? 디스크라는 이 심리 테스트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었으나 우리 아이보리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뜻밖의 저희도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들으시는 우리 심리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나도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반추하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랬다면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사전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음. 대한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걸 막 다 이해하고 저 사람을 막 속속들이 알아서 네. 많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게 자꾸 사람들이 본질을 추구하거든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영역이나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본질은 없고 스킬만 있다 이러면 되게 욕같이 들리잖아요. 그쵸. 스킬만 좋다 쟤. 본질이 없어. 뭐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진정성이 없어. 음악에 쟤 스킬 좋지. 기교는 화려한데 네. 마음을 울리지를 않아. 뭐 쟤 이런 거. 완전 뭐라 캐리야. 막 근데 쟤 영혼이 없어. 뭐 이런 얘기 감동이 하잖아요. 아니야. 근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영혼 없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 지금 디스크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스킬을 익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팁을 알려드리겠다. 잔재주, 팁, 스킬.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야. 되게 얍삽한 잔재주를 알려드릴 거고 기가 막힌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근데 이것은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럼요. 거다. 팁이다. 암요. 그래서 외워라. 네. 이해하지 말고 외워라. 외워라. 잔재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심리니들은요 네. 그런 게 더 먹혀요. 네. 이게 먹힐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뭔가를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일단 외워보자. 네. 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 스킬을 알려드리겠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래서 알려주실 건가요? 다음 녹음 때, 자 여러분 다음 회 때. 그래서 너무 기대되시지 않나요? 진짜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줄 몰랐다. 뭐 우리가 이제 다음화 예고도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한 이 디스크 테스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대할 때 약간 조금 더 외워서 발휘할 수 있는 스킬들을 한번 다음 방송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자근자근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건 자근자근하게 씹어가지고 네. 소화를 잘 시켜줘야 돼요. 우리 그렇죠. 심리니들은 네. 이렇게 큰 거 주면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방송, 소화 잘 되는 잔재주 알려드리는 방송. 맞습니다. 소화제 방송, 비피더스 방송, 그렇죠. 본격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긴 시간 녹음을 했는데 네. 어쨌든 핵심은 나온 것 같아요. 이해하지 마라.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괴로움을 남기지 마라. 말고 네. 앞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스킬들을 하나하나 외워보자. 음.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심리 MBTI 그리고 그 디스크까지 우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 번씩 해볼까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우리 아이보리님 오늘 어떠셨는지 또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예. 저는 아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제 그랬네요. 자기소개를. 근데 엄청 많은 소개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네요. 네,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좀 색깔이 불투명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또 되게 좋은 점인 거, 장점인 거를 많이 발견하고 가서 네, 오늘 되게 행복하게 잘 시간 보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만 포레스트 원장님 네. 어떠셨는지? 저는 끝부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실전 방송으로 가야 되겠다. 실전 심리, 실전 무술이 뜻이. 인생의 실전이란 말이 있듯이 그럼요. 요거 머리로만 아는 걸 그치지 않고 네. 실전에 써먹어야 된다. 실전에 써먹어야 된다. 이론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훌륭하시죠. 왜냐면 이론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는 실전.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심리를 한번 얘기해보자. 스킬을 얘기해보자. 네, 좋습니다. 저도
저 오늘만 머스타드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오늘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의 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진짜요? 자신감이 네. 생겼던 것 누르세요. 같아요. 그냥 뭐 좀 재미도 있겠지만 이런 좀 여러 가지 은연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회차 방송 굉장히 또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게 해가지고 재밌게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 네. 테니까 심리유치원, 심리니들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해서 이 연말 더욱더 심해지는 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 속에서 집에 있는 시간 얼마나 많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서브웨이와 다시 원래 본캐로 돌아올게요. 서브웨이와 아이보리 그리고 우리 스카이 원장님과 함께한 심리유치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